저희가 이제 강북과 강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강북 같은 경우 우리가 뭐 한남동, 우리가 뭐 배산임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한강을 끼고 있고 뒤쪽에는 남산 끼고 있는 네. 뭐 연예인들이 좀 뭐 그 BTS가 살고 그다음에 뭐 그 송혜교 씨도 또 하나 이번에 샀고 또 뭐 이효리 씨도 샀던 그런 케이스고요. 빅뱅의 태양도 살면서 좀 인기를 끌었던 그 무슨 하우스, 뭐뭐 빌리지 이 일대가 정말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살고 또한 그 일대의 집과 건물. 강남에서는 보면은 아무래도 청담동 일대를 많이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문세 씨, 뭐 유호정 씨, 뭐 차이표 씨, 뭐 김남주 씨 연예인들이 거주도 일부 많이 하고 건물도 많이 보유한 그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당이 있는 거구나. 그러네. 아, 우리도 연예인인데. 저 되게 초라했어요, 순간적으로. 그 말 안 했으면 좀 낫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한강은 강원도 검룡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서 W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W 모양으로 흘러갈 때 물이 감싸 안는 환포하는 안쪽 자리가 이제 길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장동, 자양동이 있고요. 압구정동이 있고. 우리 동네다. 네, 동부이천동이 있는데 물이 감싸 안는다는 거죠. 이 물이라는 강이라는 것은 교역이나 물자의 이동, 사람이 움직임을 얘기하기 때문에 재산이 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재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담동은 예전에 맑은 물이 있다고 해서 청담동이거든요. 그리고 압구정동은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이 있는 동네가 흥하고 발전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압구정, 청담동, 신사동, 잠원동, 성수동, 상수같이 물이 흥하는 동네들이 이제 재물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길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 말고 풍수질이 좋은 지역은 또 어떤지. 그 지방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물과 산의 관계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과 산? 물이 모이는 자리, 그리고 물이 배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물이 돌아서 환포하면서 감싸 안는 안쪽 자리가 길지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합수 지역이라고 해서 물과 물이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리라고 하더라도 물이 나가는 것을 보느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길 흉이 조금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당 쪽은 어때? 그럼 팔당이 물과 물이 만나잖아요. 두물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두물머리도 이제 물이 만나기는 하고 그래서 물이 합수 지역은 일단 좀 좋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동네라고 하더라도 어떤 동이냐 라인이냐에 따라서 풍수는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끗 차이로. 그러면 이제 아파트 만약에 이제 단지를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슨 동 갈 거냐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네, 아파트를 보게 될 때는 일단 주 출입구에서 들어갔을 때 바로 보이는 라인은 조금 흉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외부로부터 모진 기운이 들어와서 충을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 출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라인은 조금 흉하다고 볼 수 있고 풍수적으로 전저 후고라고 해서 앞이 낮고 뒤가 약간 높은 것이 좋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배산임수는 아까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물이 환포하는 자리. 그리고 이제 전착 구간이라고 있습니다. 전착 구간은 들어갈 때 단지의 입구는 조금 좁으면서 안에서 풍성하게 열려야 재물이 이제 모이는 자리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세 가지 한자성어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밖을 쳐다봤을 때 큰 건물이 압도적으로 우리 집을 누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는 이제 중압감이나 압박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좋지 않으니까 그런 쪽도 피하고 풍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감 그리고 위계와 질서, 주객이 명확한 게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벌써 표정이 밝으세요. 집에 기운이 좋다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8살, 5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양미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거실이 굉장히 좀 지금은 깔끔한데 아기들 어렸을 때는 뭐 장난감이 이런 게 많았거든요. 모델하우스 같은데? 너무 없긴 없네. 조용하다. 그냥 깔끔한데요, 그냥? 그래요, 뭐 없어요. 진짜 깔끔하다. 소파 하나 있네요. 네. 소파, TV 끝. 이쪽은 이제 남편만을 위한 소파하고 그리고 좀 아기들하고 편하게 TV 볼 수 있게. 남편 지정석. 거실에서 주는 포인트는 여기예요. 아기들 어렸을 때 사진 자주 보고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액자로 자주자주 사진을 바꿔줘요.
사진을 많이 보셨구나. 액자가 많네요. 아기들 어렸을 때 애들 계속 빨리 크잖아요. 그래서 사진, 가족들까지 같이 있는 사진들 이렇게 추억하려고 이쪽에 사진을 항상 모아놓는 편이에요. 근데 좀 생뚱맞게 자전거가 저거가 왜 저기 있지? 이거는 남편이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건데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네, 슬픈 운동기구 하나입니다. 아니 간간히 또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없앨 수는 없어요. 사모님들이 저런 거 거실에 생뚱맞게 있으면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신경 건드리지 않으려면 숨어 사는 게 맞긴 맞아요. 저거 있으면 빨래거리로 쓰더라고요. 그렇죠. 손잡이가 곰팡이가 쓸어요. 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실은 좀 모두가 좀 걸리적거리지 않게 야, 남편이 뭐 이렇게 넓게 쓰는 공간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로 쫓겨나와 있는 상태예요. 남편 눈에 띄면 안 돼. 슬프네요. 마음 아픕니다. 여기가 저희 아이들 생활하는 방이에요. 방도 넓다. 여기서는 뭐 공부하고 뭐 책도 보고 잠도 자는 그런 공간입니다. 엄청 크네. 2층 침대 생활을. 둘이네.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고 뭐 아기를 키우고 좀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이제 좀 고민하다 보니까 요즘 부쩍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 안 된다. 잘 때 뭐 거울을 마주보면 안 된다. 침대는 뭐 어느 방향으로 둬야 된다. 금전운 들어오려면 뭐 금전수 있고 또 해바라기 그림 있고 뭐 요 정도만 알고 있죠. 일단 아이들 방이 가장 걱정이 돼요. 네,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이제 거실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이들 방, 거실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봤을 때는 뭐 화이트 인테리어로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넓어 보이는데 혹시 문제가 있나요, 전문가님? 네, 공간별로 한 3군데가 나왔는데 이거 재물운을 막고 공부운을 막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물운을 막는 부분이요? 풍수의 시작은 버리고 비우고 정리하는 건데 일단 문제점 첫 번째는 현관에서 들어가 보이는 통로 부분인데 네. 일단 액자라는 그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생기가 돋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뭐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 공간을 보게 되면 이제 남편의 처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남편의 권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집 이렇게 볼 수 있는 쪽이니까 거실에 있는 건 괜찮아요. 거실이 낫지 않습니까? 거실에 있는 건 괜찮은데 너무 한 구석에 콕 처박혀 있는 모양새니까 그럼 저걸 가운데에 놓기 좀 그렇잖아요. 차라리 창가 쪽으로 조금 창가의 코너 쪽으로 좀 아까 그 아빠 소파를 빼고 저걸 그 자리에 놓으면 되겠네. 저도 그 생각이에요. 아 이렇게 깔끔하다. 훨씬 깨끗하다. 사진을 정리하니까 훨씬 더 뭔가 안정감이 있긴 하네요. 자전거 빼니까 없고. 복이 들어올 것 같네 진짜. 네, 벽면 사진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생기를 돋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데 어떤 것이 한두 개가 있으면 오브제가 되고 장식이 되지만 너무 많으면 이제 잡봉산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이 좋고 이제 통로를 잘 확보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어 있는 공간으로 복이나 운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기가 있어야 되고 생기가 돌고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꽉 차 있으면 그럼 좋잖아요. 나도 이제 돈 들어오겠네. 통장 다 비어 있는데 지금. 근데 정말 그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뭔가 깔끔해서 운이 좀 들어올 것 같긴 하고 저 사진은 그 대신 이제 뭐 핸드폰이나 아니 앨범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억으로 볼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 좀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아니 그림 같은 거 어떤 네. 종류를 갖다 놓는 게 좀 좋을까요? 네, 벽면에는 이제 풍경하는 심신을 안정시키고요. 이제 회장님 사무실이나 집무실을 가게 되면 사과 그림도 많은데 풋사과 그림도 이제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실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해바라기는 풍요 그리고 연꽃은 이제 행운을 상징하니까 그런 생기를 돋
담아두는 그림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좀 달마 그림 같은 거. 닮아도. 달마나 호랑이 그림도 많이 두시긴 하는데 전체적인 공간과 이제 균형과 밸런스가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울리면 괜찮아요. 근데 난데없고 뜬금없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의 균형감이 되게 중요한 거군요. 조화와 네. 균형감. 그러네요. 궁금한 게요. 저 상태에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 소파 뒤에 액자제가 가운을 걸어놓은 게 있어요. 예, 가운은 가운을. 뭐예요? 궁금합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꿀벌처럼 알뜰히. 옛날 우리 아빠 같아. 약간 이 50년대 표어 느낌, 60년대. 저는 그게 좋아요. 보통 이제 소파 뒤나 침대 뒤편의 벽에 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내가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가 됐을 때 보이는 모습이지 내가 앉거나 누웠을 때 보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파에 앉았을 때 또는 이제 침대에 누웠을 때 보이는 벽 중에서 하나 쪽에 가운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저기서 약간 사실 이제 지금 딱 깨달았는데 보이는 게 초록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요. 네, 식물. 그래서 약간 모델하우스 같았나 봐요. 그쵸? 모든 집에 다 식물이 있어야 된다. 식물이 없으면 인테리어에서 감점 처리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댁에서도 식물을 몇 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창가 쪽에 몇 개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저기 지금 하얗잖아 TV 옆쪽에 거기도 괜찮고. 베란다 문 있고 그 사이에 그거 놔두면 약간 돼. 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아주 좋아요. 통기가 양쪽에서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식물 컨디션도 좋아질 잘 거예요. 클 것 같아 햇빛도 네. 들고. 어떤 식물을 놓는 게 좋을까요? 실내에는 저는 공기정화 식물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식물은 사실 공기를 정화하긴 하는데요. 공기정화 식물과 공기정화 식물이 아닌 거는 약 60배 정도 공기정화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농촌진흥청에서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거실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네? 애프터를 보죠. 아, 저 뭐 말대로 깔끔하다. 딱 그 자리네. 딱 그 자리 TV 옆에 지금 식물 보이는데요. 실제로 저렇게 관엽식물이 있으면 좋은데요. 구석과 코너는 음습한 기운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식물을 두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 기운이 생기거든요. 양기가 생기는 거고 저렇게 그 대각선 코너는 풍수적으로 럭키존이라고 해서 사랑과 재물이 쌓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식물을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런 자리도 화분 넣는데. 네, 근데 조금 더 아름답게 키우시려면요. 화분을 나란히 놓으시는 것보다 비정형 삼각형을 그려두시고 맨 앞엔 작은 식물, 조금 더 큰 식물, 제일 큰 식물 이렇게 해주시면 관리도 조금 더 편리하고 보기에도 조금 더 아름답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저기 세 개를 나란히 놓은 건 안 예쁘다. 이런 자, 그러면 너무나 관심 가는 우리 아이방 가장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보통 대부분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방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저럴 수밖에 없고요. 현재 아이방을 봤을 때 박성준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보통 방문을 열게 되면 아이의 뒤통수가 보이고 이제 모니터가 보이게끔 배치가 되어 있는 보통 경우가 많이 많은데 감시 체계죠. 감시하기 좋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마치 CEO의 책상처럼 방문이 어슷하게 보이는 위치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위치예요. 약간 안정적으로 딴짓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안정적으로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일단 공부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의 방은 이제 의욕이나 성장, 학습의 방향이 이제 동쪽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동궁도 이제 동쪽에 둬서 왕세자가 이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처럼 동쪽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올리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그 방 중에서 동쪽이 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너무 주의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산만하다면 북쪽은 약간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위치니까 좋고 다만 남서쪽은 오후에 강렬한 햇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뛰쳐나가고 싶은 방이 되는 거죠. 공부에 좀 몰입하기가 좀 어렵고 오히려 남쪽 방은 이제 예술이나 뭐 이런 쪽을 하는 친구들에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아이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된다 갑자기. 다른 바뀌었어요, 아예. 아, 이런 같구나. 근데 훨씬 낫다. 대박. 저것만 바뀌었는데 이렇게 달라져요. 훨씬 넓어 보인다. 지금. 훨씬 넓어 보여요. 진짜 위치만 바뀌었는데. 이야. 와, 지금 보면 침대, 책상 뭐 다 바뀌었네요, 위치가. 아니 들어갔을 때도 진짜 부동산 보러 오신 분이 집 방이 왜 이렇게 넓어 이러시겠어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전문가님 말씀대로 약간 바뀐 것 같거든요. 네, 아이들의 머리가 이제 동쪽으로 향할 수 있게 침대 위치를 좀 바꿨고요. 그리고 침대는 방문을 열었을 때 대각선 모서리 코너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안정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아이들은 감싸 안겨진 공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캐너피 침대나 2층 침대는 좀 괜찮다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조금 버려서 공간 확보를 해서 생기가 머물고 응집하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저는 요즘에 사실 진짜 우리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애기방 인테리어 해야 된다고 저희가 진짜 심도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저 진짜 어제도 궁금했던 게 아이방에 침실이랑 공부방 같이 있는 집이 있고 공부방, 침실 따로 하는 네.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뭐 같이 있을 때도 괜찮은 건지, 혹시 아이가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든지. 네. 보통 이제 침실과 공부방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제 보통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책상 같은 경우는 철제라든가 뾰족한 것들은 좀 피하고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책상에 앉았을 때 약간 방문이 보이는 쪽이 좋아요. 그래서 방의 대각선 안쪽은 침대를 놓기도 좋은 자리지만 책상을 놓기도 좋은 자리이기도 한데 겹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안쪽에 침대를 두시고 방이 있는 그 벽 라인 쪽에 책상을 두시게 되면 앉았을 때 이제 방문이 살짝 보이게 되는 살짝 거죠. 보이죠. 네, 그런 안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이제 인테리어가 네. 사실 우리가 되게 또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돈도 안 들고 네. 정리도 되고 배치만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저도 한번 너무 재밌어요. 네,